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벌써 점심시간이 지나가는 듯 말 듯 합니다.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조금 안 좋죠. 뭐 관세 협상 뭐 15%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짝 오를 줄 알았죠. 역시나 빠집니다. 15%에 대한 그 실망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한번 또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오늘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들이 좀 삽니다. 오늘 기관 애들이 5,700원 매도하고 있어요. 오늘 삼성전자는 좀 빠지네요. 1.6%. LG전설이 2.29, 삼바 3.1, 우선주 1.3, 현대차 4.2, KB금융 1.7, 셀트리온 0.89, 기아 6.4 빠집니다. 이 자동차 섹터도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이게 15%가 결국 좋은 게 아니죠. 우리는 원래 무관세였는데 일본이 2.5% 관세였나요? 결국은 일본은 15% 했잖아요. 그럼 일본하고 똑같은 그런 꼴이 된 거야. 예전에 우리가 일본보다 2.5% 싸게 거의 무관세로 갔지만은 판매를 했죠. 이제는 뭐 동등해지면은 결국 좋은 건 아니다. 음? 그러다 보니 실망감이 큰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802.32, 0.17% 빠지는데 개인과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한 270억 매도하네요. 펩트론, 파마리서치, 휴젤이 좀 오르고 있고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LB, 레인보우, 삼천당, 리가캠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코스닥도 요즘 힘이 없다. 그리고 현재 환율이 1392.1원 정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환율이 아까 들락날락 그래요. 장중에 1397원까지 뛰는 걸 봤는데 상당히 변동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한번 잠시 볼까요? 트럼프 2기 내내 동결이다. 금리가 동결이라는 거죠. 금리 동결. 파월 9월 이하에도 글쎄라는 겁니다. 글쎄. 파월이 좀 약간 고집이 있어요. 트럼프 환장하죠. 저 인간 빨리 자르고 싶은데 자르지도 못하고 지금 석 터질 겁니다. 파월도 갈 때까지 가자 뭐 그런 것 같고 트럼프의 전방위 압박에도 연방준비 제도가 기준금리를 5연속 동결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다 금리 내리고 있는데 미국만 저러고 있으니까 석 터지는 거죠.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더 강력한 관세발 인플레이션 차단 의지를 밝히고 9월 이나에도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으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채권금리도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32년 만에 처음으로 연준 금리 결정에 2명 이상의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9월 이나에 힘을 실는 분위기도 여전합니다. 연준은 3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에서 4.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1월, 3월, 5월, 6월에서 다섯 번째 연속 동결입니다. 당초 금리 동결에 예상됐던 만큼 이날 시장의 관심은 파월 의장의 입에 쏠렸어요. 9월 이날 쪽으로 좀 더 선회하는 발언을 내놓을 거로 기대됐죠. 파월은 최근에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면서도 관세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지금 물가는 목표치보다 높다 이렇게 밝혔고 그러면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이중 목표 모두 리스크가 있는데 인플레가 목표치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낮추려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낮추려는 것이다.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파월 의장은 관세 인상이 일부 상품 가격에 더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너무 빠르게 하면은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강조하고 물론 반대로 금리 인하를 너무 늦게 하면 노동시장에 불필요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두 가지를 고려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했지만 9월 이내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시작은 곧바로 하락세로 돌아섰죠. 이날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을 의장 발언에 일제히 이제 하락을 하죠. 일제히 하락하면서 혼조세를 마감했는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형주 중심의 S&P 500이 0.12% 내려서 6,362.91을 기록했고 다우지수도 0.38% 하락해서 44,461.28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장 막판에 아주 골 때려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실적 발표하면서 낙폭을
회복했어요. 그래가지고 0.15% 올라서 21,126.97로 장을 마쳤죠. 패드워치에 보니까 전날까지만 해도 9월 인하 확률이 64.6이었는데 이날 파월의 발언 이후로 48.1%로 뚝 떨어졌고, 반면에 동결 가능성은 35.4에서 51.9%로 뛰었습니다. 연준은 FOMC 이후로 성명에서는 6월에 비해서 경기 위축에 힘을 실어요. 연준은 최근 지표는 상반기 경제 활동 성장이 둔화되었음을 시사하는데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노동시장 상황은 견고하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다 밝혔습니다. 앞서서 6월 회의에서 경제가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성명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밝혔는데 앞서서 6월 회의 때는 이 불확실성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고 한 것에 비해서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다소 약화됐다는 평가네요. 이 때문에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있고, 이날 연준은 12명 위원 중 9대2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어요. 연준 금리 결정에 2명 이상이 반대한 것은 93년 이후 처음인데 그동안 꾸준히 인하 입장을 밝혀온 미셸 보우먼, 크리스토퍼 월러 위원, 예상대로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 보우먼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이고 월러는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현재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재밌는 분이네요. 보니까. 한편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 의지를 숨기지 않았고 막대한 재정 적자 이자 비용 감축을 위해서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이 정부에 어떤 비용을 초래하는지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의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도구에는 그런 게 없다. 어떤 선진국의 중앙은행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해요. 그러면서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소신도 피력합니다. 그런 독립적인 중앙은행은 대중에게 큰 혜택을 주기 때문에 존중돼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들에서 중앙은행 독립성을 잘 보호하고 있는 이유라고 하죠. 한 발 더 나가서 그런 독립성이 없었다면은 금리를 활용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사실상 트럼프주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죠. 이날 발표된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3%를 기록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면서 마지막까지 압박하기도 합니다. 참 둘이 아주 끈질깁니다. 상황은 그렇고 일단은 현재 삼성전자는 좀 빠집니다. 71,400원 정도 하고 있네요. 좀 빠지고 있고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좀 계속 올랐으니까 한번 조정받겠죠. 현재 한 1,000원 정도는 빠지는 것 같고요. 현재 외국인들은 들어와요, 다행히. 근데 기관 애들이 좀 팝니다. 오늘 기관 애들이 팔고 있고 외국인들 좀 사고 있고 우선주도 57,850원, 57,700원까지 밀리네요. 또 보니까 더 밀리는 것 같고요. 현재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 우선주는 들어오질 않네요. 상황이 이렇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점심시간 보내십시오.